테슬라 소식입니다. 중국 독일 공장 증산 업그레이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이달 중국과 독일의 공장을 수주간 가동 중단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이달 첫 2주간 모델 Y 차량 조립 라인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어 오는 18일부터 20일간 모델 3 라인을 가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두 라인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은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업그레이드 차원의 작업으로 8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독일 인터넷 매체 테슬라맥은 베를린 부근 테슬라 공장이 이달 11일부터 2주간 가동 중단한다면서 이는 8월부터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작업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 공장은 지난달 최소 일주일 동안 모델 Y 1000대를 생산했다. 테슬라는 지난 2일 생산 납품 관련 성명에서 중국과 독일 공장의 이런 가동 중단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성명에서 테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지난달 생산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분기 생산량은 25만 4,695대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3월 하순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이가 봉쇄됐기 때문으로 이 기간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직원들이 공장 안에서 숙식하도록 하는 배쇄 루프 방식으로 부분 가동했다. 지난달 1일 봉쇄 해제로 공장 가동이 정상화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인 필리프 오시와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새 공장에 대해 돈을 태우는 용광로라고 언급한 건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운전자금 차질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테슬라의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각각 지난 3월 22일, 4월 7일 가동을 시작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5월 31일 실리콘밸리의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과의 만남에서 베를린과 오스틴의 새 공장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생산량은 거의 없어 지금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주가는 6월 마감 기준으로 3개월 동안 38% 떨어져 이 회사 역대 최대 분기별 하락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오는 20일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말만 외부 결제 허용. 애플, 인앱 결제 꼼수 논란 여전. 거대 애플리케이션 장터 사업자들이 국내법의 허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국내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회신한 자료에서 애플 등의 새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들이 다른 결제 방식에 접근,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한국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한 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은 인앱 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단, 3자 결제 선택 시 발생하는 모든 운영 부담은 앱 개발사 측이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애플은 그간 앱 개발사들의 환불, 구독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애플은 3자 결제 도입 시 결제 화면에 관련 안내문을 띄워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애플이 앱 개발사들의 요구한 안내문에는 이 앱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름뿐인 외부 결제 허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애플은 구글보다 먼저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현재 한 곳도 빠짐없이 인앱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인앱 결제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수수료율이 조금 낮다는 이유로 애플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포기하고 불안정한 앱이다라는 꼬리표까지 달면서 전자결제 대행 업체 등의 수수료를 별도 부담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은 작다. 애플이 제시한 3자 결제 수수료율이 절대 낮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거의 고스란히 베껴온 구글의 정책을 보면 인앱 결제 수수료에는 앱 장터 이용대가 결제 서비스 이용대가 PG 수수료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3자 결제 수수료에는 앱 장터 이용 대가만 포함되는 것인데 애플은 물론 구글도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26%로 환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애플은 웹툰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구글과 달리 모든 앱에 26%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서피스 고 4세대 모델에 암칩 탑재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급형 서피스 고 시리즈에 암 기반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 매체 윈도우 센트럴이 보도했다. 서피스 고는 1세대 모델부터 보급형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최신 모델인 서피스 고 3의 경우 인텔 펜티엄 골드 6500Y 프로세서 및 쿼드코어 10세대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그러나 MS는 차세대 서피스 고에서는 암 기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아직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만약에 차세대 서피스 고에 암 기반 프로세서가 탑재된다면 퀄컴의 보급형 노트북용 스냅드래곤 7C 라인업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퀄컴이 작년 12월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공개한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 칩셋은 6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이전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은 60%, GPU 성능은 70% 향상된 것이 특징. 또 스냅드래곤 X53 모뎀을 탑재해 최대 3.7Gbps 다운링크 속도를 제공하며 최대 2.9Gbps 속도의 와이파이 6E도 지원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월가가 엄선한 하반기 반드시 보유해야 할 3개 종목. 3일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들이 꼽은 유망한 기업은 아마존, 크로거, 리바이스다. 먼저 월가의 투자금융회사인 제프리스는 아마존을 증시 혼란에 맞설 방어주로 추천했다. 아마존은 올 들어 주가가 34% 하락한 가운데 제프리스의 분석가 브렌트 틸은 투자자들에게 현재까지의 주가 하락세에 실망하지 말라며 아마존의 하반기 주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틸은 아마존이 작년 실적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세를 투자 낙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트래픽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바이스를 하반기 최고 기대주로 선정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나도는 리바이스의 전 세계 매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점을 투자 낙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상해와 여성복 시장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점, 스포츠 의류 브랜드 비욘드 요가를 인수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바이스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비욘드 요가를 인수하면서 매출 확장을 위해 더 많은 브랜드 M&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세 번째로 스코티아 뱅크는 대형 유통사인 크로거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비쳤다. 스코티아 뱅크의 애널리스트 패트리샤 베이커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지난 몇 년간 회사는 브랜드 전략과 비용 통제 전략을 강화하며 여타 유통업계 기업들과 실적 격차를 벌리고 시장 입지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크로거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크로거는 사업 규모 자체가 큰 데다 옴니채널 형식을 띠고 있어 디지털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또 스타벅스, 도어대시 등과 파트너십을 진행한 점도 실적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이커는 크로거의 주가가 올 들어 6% 이상 올랐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분기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크로거의 CEO인 로드니 맥뮬러는 크로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해낸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vs 카카오 인앱 결제 힘겨루기.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플랫폼 영향력을 무기로 개별 앱에 갑질을 하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구글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제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승인을 거부당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최신 버전의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기존 버전이 남아있다. 이는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이나 인앱 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하면서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은 지우겠다고 했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동안 콘텐츠 업체들은 아웃링크로 이용자를 유인, 구글 인앱 결제 대신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써왔다. 이에 구글에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에 줄 수수료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비자 가격을 15에서 20%가량 인상했다. 반면 카카오톡에서는 인앱 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앱 내 공지를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걸어놨다. 실제 카카오는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한 반면 웹페이지에서는 월 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카카오의 이 같은 조치에 업계에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플랫폼 공룡 구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이번 앱 업데이트 승인 거절이 구글의 반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앱 삭제라는 즉각적 조치 대신 소비자 피해가 덜한 앱 업데이트 거부 조치를 통해 카카오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버티기에 구글이 앱 삭제까지 단행할지 주목하고 있다.